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추억을 살짝 꺼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몇 시까지 등교하셨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본격적인 수업 전에 영교시라는 게 있었어요. 자습을 하거나 주요 과목의 보충 수업을 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9시까지로 늦춰지고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셨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한 모습으로 등교하던 예전 학생들과는 다르게 아주 환한 얼굴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9시 등교를 시행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시 등교, 시행 초반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더 피곤해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모양에서 풍선 효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풍선 효과, 어감은 참 귀엽지만 그 유래는 상당히 험악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마약 밀매가 의심되는 곳에 단속을 강화했었지만 이상하게 마약 밀매가 줄질 않았어요. 이쪽에서 마약 단속을 해봤자 다른 곳에서 또다시 조직이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풍선의 한쪽을 눌러도 소용없는 이 풍선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는 우리 경제 생활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한때 정부가 서민을 살려야 한다며 대출 심사 기준을 확 풀어주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자 대출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문제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대출을 막기 위해서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라라는 지침을 내렸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서 신나했었잖아. 오, 그랬지. 아니 그런데 은행 대출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져서 대출을 거부당했지 뭐야. 어머머, 아니 그럼 아파트 분양대금은 어떻게? 저축은행에 가야 하나 고민 중이야. 거기도 안 되면 뭐 대부업체에 가야지. 이자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어떻게 얻은 분양권인데. 실제로 2015년 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에게 소득심사를 강화하도록 하자 제2금융권의 대출 금액이 1년 사이에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금융권으로 이동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자, 이런 풍선 효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타납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규제가 약한 다른 지역으로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결국 그 지역의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서울 강남의 주택거래 규제했더니 마포와 서대문의 집값이 들썩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풍선의 한쪽이 계속 이게 심하게 부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뻥 하고 터지게 되겠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풍선 효과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빵빵해진 풍선의 한쪽을
으스하게 해줘서 바람이 적당하게 퍼지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풍선 효과를 반대로 이용하는 것을 역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제, 문화, 사회적 발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역별 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인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창업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귀농 가구의 수가 전년 대비 11.2%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꾸준하게 귀농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다고 하니 정부가 역풍선 효과를 이용한 덕분에 터질 듯 부풀어 있던 수도권 지역이 조금이나마 가라앉게 되었죠. 자, 그 누구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껏 문제를 해결했더니 해결한 문제보다 큰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현명한 해결 방안이 아니겠죠?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해하기보다는 역풍선 효과를 이용해서 침착하게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생활 속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